서울여자대학교 프로그래밍 그룹 안드로이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개발 과정 첫 시간으로서 안드로이드 개요와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게 될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지 그에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역사와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주요한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 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필요한데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 어떻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환경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추가적으로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까지, 버추얼 디바이스까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의 역사를 조금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상상이 되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의 종류들이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전화기로 볼까요? 아니면 컴퓨터로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아마 전화기라는 생각보다는 컴퓨터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폰은 구입하고 나서 굳이 유심칩을 꼽지 않아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팅을 하면 또 운영체제가 뜨고 프로그램이 뜹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전화 통신의 기능을 사용하긴 하지만 요즘에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전화보다는 일반적인 업무, 메신저를 사용한다든지 웹서핑을 한다든지 또는 결제를 한다든지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약간 범용적인 업무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스마트폰은 전화기라기보다는 컴퓨터에 더 가까운 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통화 기능을 조금 지원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이 통화 기능은 여러분들이 SKT나 KT나 U+와 같은 통신 회사에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고유한 전화번호라는 게 주어집니다. 자, 이 전화번호가 있는 친구들은 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용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메모를 하거나 또는 강의록을 정리한다든지 또는 어떤 기록을 하는 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웹툰을 본다든지 또는 동영상을 시청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컴퓨터랑 뭐가 틀린가요? 네, 컴퓨터에 비해서 스마트폰은 휴대하기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하기에 편한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카메라를 별도로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없죠? 네, 말 그대로 카메라 기능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동선을 알려줘서 내비게이션이나 길 안내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검색하기도 하죠. 네, 그것처럼 카메라라든지 GPS 기능도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휴대용 플레이어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폰이라는 의미보다는 스마트, 즉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를 조금 더 가지고 있겠죠. 자, 아래는 지금 스마트폰의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폰을 사용하고 있나요? 자, 이게 같은 듯 조금 다른 폰입니다.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폰은 픽셀 폰이에요. 자,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죠?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자, 세 번째 나오는 폰. 아마 이 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한 화면이죠? 네, 이거는 윈도우 폰입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건 여러분들 컴퓨터 뭘 쓰고 있어? 그러면 나 윈도우 쓰고 있어. 또는 나 리눅스 사용해. 나는 맥 OS를 써.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요. 또 어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아주 일부분의 경우는 이제 윈도우 폰을 쓰기도 하죠. 결국은 각각의 스마트폰, 하드웨어 플랫폼은 폰이지만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냐, iOS 운영체제냐, 윈도우 운영체제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마트폰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네, 그렇게 실제 많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1992년도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IBM 회사에서 사이먼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스마트폰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96년도에 노키아라는 회사, 핸드폰, 말 그대로 여러분들 옛날에 폴더폰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네, 전화 기능이 주로 됐던 이동 통신사에서 사용했던 폰들이죠. 그 회사가 노키아 900이라는 9000이라는 스마트폰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스마트폰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만든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폰의 개념보다는 PC를 노트북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어서 포켓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PC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포켓 PC라는 걸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듈을 장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2002년도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포켓 PC로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진 않았고요. 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 2007년도에 실제 지금 이런과 동일한 아이폰을 개발했습니다. 이때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였고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거의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죠.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포켓 PC는 컴퓨터를 줄여놓은 거에 불과했지만 아이폰은 당시에 개발이 됐을 때 전화 기능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즉 동영상이나 음성 또는 음악을 듣는 그런 휴대용 플레이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걸로 많이 유명했던 게 이제 아이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팟과 아주 비슷한 형태지만 전화 기능과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형태의 아이폰을 발표했고요. 이 아이폰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많은 스마트폰의 사용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의외로 안드로이드 폰은 좀 늦게 개발이 됐습니다. 자, 1년 뒤에 2008년도에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게 되었고요.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발표하게 됐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많이 포기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윈도우 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마이크로 포켓 PC와 다른 형태의 정말 스마트폰 기능에 충실한 윈도우 폰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을 보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드로이드가 85%로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이폰이 11%, 2위, 그 다음에 그 외 윈도우 폰은 0.01 굉장히 미비한 수준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드로이드 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어디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이나 LG가 있고요. 중국의 많은 회사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외국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 인도의 회사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아이폰은 어디에서 만들죠? 네, 오직 애플이라는 회사에서만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단일 브랜드 점유율로 치면 아이폰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죠. 삼성 갤럭시와 아이폰이 점유율이 비등비등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삼성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폰은 소위 말하는 아이폰 시리즈 그 몇 개 안 되는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말이 폰이지 결국은 이 컴퓨터의 스마트한 기능이 중요한 거고요. 이런 기능을 주요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도 운영체제, 즉 O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OS가 뭐냐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앱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구동 방식,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어떤 개발 언어를 갖고 개발을 하냐?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자바나 코틀린, C++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바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을 많이 했는데요. 자바가 유료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최근 코틀린을 기반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이 코틀린 언어를 또 본격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앱들이 코틀린으로 바뀌고 있고, 실제 코틀린으로 처리했을 때 자바보다 훨씬 더 라이트 웨이트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코틀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은 애플에서만 개발하기 때문에 좀 더 협소하겠죠? 아이폰은 오브젝트-C 언어로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윈도우 폰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C샵과 VB, .NET 프레임에서 .NET 기반의 랭귀지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 운영체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는 당연히 범용적으로 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또는 이제 맥북을 쓰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맥OS, 리눅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아이폰은 오직 맥OS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친구들이 아이폰을 개발 못할까요? 가상 머신을 이용하면 또 맥OS를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 개발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맥OS 환경에서는 안드로이드를 바로 가상 머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번영적으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시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윈도우 폰의 경우는 윈도우 환경에서만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 툴로는 이클립스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고요. 아이폰의 경우는 엑스코드 개발 환경을 사용합니다. 윈도우 폰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사용을 하겠죠. 자, 지원 장치는 안드로이드 이름이 들어간 안드로이드 폰,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안드로이드 TV까지 다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여러분들, 애플워치, 그 다음에 iTV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폰은 윈도우 폰만 되어 있고요. 윈도우는 그 외에 휴대용 기기들을 잘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즈 태블릿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윈도우즈 태블릿은 또 윈도우 환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윈도우 폰용으로 사용이 되는 스마트폰 개발 환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로 볼 수가 있고요. 아이폰은 아이폰, 아이패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윈도우 폰은 노키아 루미아 시리즈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가 삼성과 그 다음에 LG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화웨이라든지 샤오미에서도 폰을 많이 개발을 하지만 최근에는 화웨이 쪽에서 이런 그 스마트폰 개발하는 게 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삼성이 주로 이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신 개발 언어는 현재 안드로이드 10 Q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은 iOS 13 버전이고요. 윈도우 폰은 윈도우 1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서는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앱스토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이 앱스토어가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 다음에 삼성 앱스토어, T스토어, 네이버 스토어, 굉장히 많은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의 경우는 온리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구매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윈도우 폰의 경우도 윈도우 스토어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될 운영체제는, 즉 개발 환경은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요. 안드로이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계속 캐릭터도 나오지만 약간 로봇 캐릭터를 갖고 있는 운영체제이죠. 자, 구글에서 2007년도에 안드로이드 회사를 인수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구글이 처음에 만든 게 아니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몇 명이 안드로이드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드로이드 회사에서 최초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뒷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안드로이드 회사가 아이폰을 보고 개방형 플랫폼 중에 스마트폰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했고, 이걸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회사를 갔다고 그래요. 갔던 회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성입니다. 삼성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의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개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한 몇 명이 와서 우리가 모바일 운영체제를 개발했다, 이걸 팔고 싶다라고 왔었을 때 이제 삼성에서 약간 미심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걸 못 믿어 했고, 심지어는 이제 약간 비웃었다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실제 안드로이드 회사 사람들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로 찾아가서 네, 이런 상태로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안드로이드는 현재처럼 안정화가 되어 있는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지 구글의 약간 오픈 마인드랑 잘 연결이 되어서 구글에서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하는 거를 결정을 했고, 지속적인 개발을 하면서 안드로이드 전파에 굉장히 앞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2008년도에 최초로 알파 버전, 이제 실제 상용화되기 직전 버전이죠. 알파 베타 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때는 통화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모바일 기능, 모바일 전화 통화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쭉 버전업이 됐는데요. 이제 버전업을 하면서 ABC, 알파벳을 쭉 붙였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과 친근하고, 그 다음에 후식 같은 느낌, 디저트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디저트 이름으로 계속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컵케이크, 도넛, 이클레어, 프로도, 진저브레드, 허니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처럼 이런 재미있는 이름들로 붙이면서 버전업이 되었습니다. 자, 각각의 버전들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컵케이크부터는 동영상 녹화가 됐다. 그 다음에 이클레어에서는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었다. 네, 그리고 허니콤은 태블릿 PC에 최적화가 됐다. 뭐 이런 식의 기능이죠. 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함께 지원했다. 뭐 이런 식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은 버전도 있지만 API 레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개발을 할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단의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들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 이름도 알아야 되지만 어떤 API 레벨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이폰이 속도가 빠르고 뭐 인기도 많고 되게 좋다라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와 운영체제, 소위 말하는 구동하는 운영체제가 자기가 만든 회사 하드웨어에 맞춰서만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폰이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되죠? 효율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하는 반응 속도 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예를 들어서 삼성만을 위해서 개발하진 않아요. LG나 이런 걸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기에서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클레어 버전에서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폰 자체에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면 이 운영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한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되는데 하필이면 운영체제를 도넛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있는 기능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혹시 갤럭시 폰에서의 안드로이드는 단순히 이런 버전에 맞춘 게 아니라 해당 버전에 맞춰져 있지만 또 그걸 삼성이 가져다가 자기네 시스템에 맞춰서 또 포팅을 또 많이 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걸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만약에 스마트폰에 획기적인 기능을 넣고 싶어요. 뭐 요즘은 되게 흔하지만 예를 들어 지문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을 하고 싶다면 실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인식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위 말해서 아이폰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개발하기 쉬운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아이폰만을 위해서 아이폰의 기능에 최적화시켜서 운영체제를 개발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치면 삼성이 오히려 더 대단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잘 효과적으로 맞추면서 본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때요?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아이폰보다는 삼성 갤럭시 폰이 훨씬 더 제작 단가는 비싸다고 그러죠. 아무래도 운영체제를 외부 거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여러 개 이제 개발자들, 뭐 개발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운영체제 수준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 버전들도 쭉 나오는데요. 젤리빈부터 시작해서 현재 안드로이드 Q 버전까지, 안드로이드 Q 버전은 2019년 9월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뒤로 갈수록 기능들이 좀 더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캣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GPU 가속화 기능이 됐다. 그렇죠? 웨어러블, 소위 말해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지원하는 게 가능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롤리팝부터는 본격적으로 64비트를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시멜로우부터는 지문인식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의 경우는 가상현실 3D 게임, 멀티태스킹 강화 등이 되었습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파이 버전 같은 경우는 뭐 실내 위치 추적, GPS의 오류는 좀 많지만 실내 위치 추적까지 세밀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인공지능 기능이 많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네, 인공지능 기능도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스마트 재생, 뭐 청각 보조, 뭐 동작 내비게이션 등 안드로이드 Q 버전에서는 상당히 그 발전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많이 또 발전이 되면서 이걸 이용해서 또 스마트폰에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지원이 되겠죠? 자, 안드로이드의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API 형태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을 다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윈도우 창처럼 앱의 창을 다 구현하거나 버튼을 다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API로 쓰시면 돼요.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스피커를 제어하는 거, 버튼을 제어하거나 전화 기능 제어하는 거, GPS 모듈 제어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API로 제공하니까 굉장히 잘 코드를 구현할 때 API만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빠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바일용 데이터베이스인 SQLite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것도 지원이 될 거고요. 블루투스, 카메라, 나침판, 와이파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GPS, 그 다음에 뭐 요즘에 NFC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뭐 근접 센서 같은 것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개발 환경을 또 제공을 해서 앱 개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한 기능은 아까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 아주 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바꾸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스마트폰을 뭐 2년이나 3년 이상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능, 예를 들어서, 내가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Q 버전에서 하고 싶다. 나는 동작 내비게이션을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라고 막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 Q가 적용된 스마트폰은 아직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걸 개발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기능 중에서 뭐 많이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예를 들어서 한 6에서 8 사이 정도 이 버전들을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안드로이드의 가장 특징.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보통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앱과 하드웨어 사이에는 뭐가 있죠? O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운영체제겠죠? 자, 이 OS의 가장 밑단을 저희가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실제 하드웨어를 실제 제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 커널은 뭘로 구성이 되냐?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리눅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드로이드 밑단으로 가면 리눅스 운영체제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개발 언어는 자바 또는 코틀린인데 저희는 코틀린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킷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 즉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셔서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의 특징 뭐죠? 오픈소스입니다. 운영체제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보안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을 거예요. 보통 보면 아이폰보다는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이 훨씬 더 보안에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iOS 운영체제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사용자도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기에 포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해커나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갖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iOS보다는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좋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안드로이드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드로이드 여기가 이제 사용자가 있는 유저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하드웨어의 부분입니다. 자, 이름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카메라, 플래시 메모리, 와이파이, 키패드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진짜 하드웨어적인 이름이죠. 전화한다, 웹서핑한다, 주소록이다, 홈버튼이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수준입니다. 실제 안드로이드는 한 요 정도의 한 4개 정도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 부분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윈도우 창도 필요할 거고 버튼도 필요할 거고 스크롤도 필요할 거고 전화 기능을 쓰는 뭐 전화 기능도 알아야 되고요. GPS 기능도 접근해야 되고요. 카메라 또 앱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카메라도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응용 프로그램이 바로 다이렉트로 커널을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커널을 접근한 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인 프레임워크를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에 보면 여기 매니저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윈도우 매니저, 컨텐츠 매니저, 리소스 매니저, 패키지 매니저, 로케이션 매니저,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텔레포니 매니저 이게 뭘까요? 네, 이거는 그냥 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로케이션, URL 같은 거. 컨텐츠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노티피케이션, 알람창이죠. 텔레포니는 전화 기능이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여기가 이제 API라든지 SDK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접근을 하면, 네, 결국은 이 안에서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DB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구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주로 응용 프로그램 레벨에서 할 거고요. 코틀린을 이용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웹브라우저라든지 달력, 맵, 연락처, 게임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앱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한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다 개발이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윈도우 기반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맥북을 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운영체제를 대표적으로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윈도우가 가장 보편적인 개발 환경이고요. 자, 더불어서 나 안드로이드 폰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실행을 시키지라고 하실 텐데요.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장치인 AVD, 즉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드로이드 장비가 없어도 장비가 있는 것처럼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상으로 스마트폰에 관련된 어떤 역사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음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직접 한번 설치해 보는 것을,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